안녕하세요.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퀄리티의, 좋은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지난번에는 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련된 판단되는 것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되어온 바에 의한다면 22년 이전에는 수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좋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그 판단을 고쳐주고 그리고 보완하고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22년부터는 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에 바뀐 거를 공지하고 있거든요. 그 공지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또다시 나쁜 선택을 한다면 그걸 또 다시 학생들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능은 아이들을 판단하는 도구예요. 현재는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참교육이나 어떤 교육적 이념으로 포장하기에 앞서서 수능이라는 거는 그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갈라주는 레벨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수능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포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성세대에 베풀어주고 싶은 어떤 능력일까요? 아니면 바람일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더 쉽게입니다. 자, 그럼 수포자가 맞을까요? 수학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수학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전처럼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의사, 이런 것만이 모든 것에 판단이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은 이제 아니라고 아이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서울대 그리고 경제과 혹은 공대 그리고 혹은 의대 이런 것들을 갖다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서울대, 연고대 모든 아이들이 필요할까?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아이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 그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판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레벨을 갈라줄 수 있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점점 쉬워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노력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운이 좋게 몇 개의 문제를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혹은 판단에 의해서 그 문제가 쉬웠는데 실제 아이들은 어렵게 생각한다면 그걸 맞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레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레벨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를 만든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포자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의사가 될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경제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에 갈 필요가 없게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꼭 의사가 될 필요는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에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아이들의 수포자를 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레벨을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수능 같은 경우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죠. 노력하는 아이들보다 순발력이 더 나은 아이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된다면 노력하는 아이들보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직업적인 어떤 생각,
대학적인 어떤 생각이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해나온다면 분명히 좋은 수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능 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수능 체계는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봤죠. 그 표준 점수는 선택한 과목 간의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점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능을 봤을 때 내가 목표로 한 학교 그리고 목표로 한 직업, 군에 대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꼭 미적분만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 확통을 선택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표준 점수는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상으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자, 아이들을 정말 잔인하게 점수로 일렬로 다 줄 세우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과라는 부분이 없이 그냥 모든 아이들이 점수가 쫙 일렬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은 약간 떨어져 점수는 약간 밑에 있겠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점수로서 뭔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나는 이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이 목표보다 점수가 낮아서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난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죠. 이건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수능 체제가 분명히 변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가 줄을 서게끔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시험 체계라면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문이과가 갈라졌다. 문이과를 왜 없앴을까? 그 부분은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일찍 결정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획일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 선택이 나중까지 미룰 수 있는 그러한 판단으로 만든 것이 문과, 이과를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 판단의 재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나눠서 진행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현행 수능 체계 상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문이과가 없앤 그 이유는 분명히 타당하지만 현재 수능 체계와 현재 그 표준 점수 체계상에서는 문이과를 없앴을 때 나타나는 단점이 훨씬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자, 문이과를 다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벽을 만들어 주고 점수가 좋은 아이들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 성립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적인 보완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능 체계와 교육 체계의 그 지금 시급한 문제가 분명히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홍사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네 생각을